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네이마르 모두 결별을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베라티도 뭐 판매 대상이라는 얘기를 조금 같이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프랑스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이 엘리케 감독이 네이마르와 베라티한테 떠나라고 통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이강인 선수가 로리안과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파리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츠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은 걸로 유명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그 오른쪽의 제목이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출구를 향해 쏘아줬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왼쪽의 내용은 지난 훈련에 불참하고 미디어데이에 초청받지 못한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선수 그룹에서 소환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시즌 구단이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알렸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파리 생제르맹에 훈련하고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한 미디어데이에도 초대받지 못한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는 캄포스 단장과 엘리케 감독에 의해 특정 선수 그룹에 소집됐다. 두 선수 모두 클럽이 이번 시즌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화요일 훈련에는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없었다. 그리고 수요일 프랑스 프로축구 연맹 LFP의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해 마련된 파리 생제르맹 미디어 데이에도 이 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선수 모두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 정보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월요일 훈련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정상 훈련을 소화할 수 없었다. 그 내전근 부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이마르와 베라티 모두 가벼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구단 쪽에선 말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도 미디어데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 부제목이 잠깐 나와요. 로리안과의 출전 명단에 빠졌나? 인 건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캄포스와 엘리케에 의해 최소 5명의 선수가 소집됐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특정 선수 그룹인 거죠. 네이마르, 베라티, 헤나투 산체스, 위고 에키티케, 후안 베르나트. 단장과 감독은 이번 시즌 파리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번 여름 클럽을 떠날 걸 권유했다. LFP의 요청에 따라 다른 클럽들과 마찬가지로 파리 생제르맹 역시 미디어 데이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공식 사진 촬영에도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공식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현재는 이 5명의 선수한테 전력 외니까 떠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상황이란 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체자 영입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 아니면 이들을 구매하려는 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두 번째 공식 사진 촬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캄포스와 엘리케에 의해 소환된 선수들이 토요일 로리안과의 개막전 경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태다. 칼로스 솔레르 같은 다른 선수들은 미디어데이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저희도 경기를 봤을 때 솔레르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솔레르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SNS에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솔레르조차도 포함이 됐는데 이 5명의 선수는 미디어데이 사진 촬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RMC 스포츠가 이전에 보도했던 대로 네이마르와 결별하고 싶은 파리 생제르맹의 열망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전북과의 평가전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필드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베라티에 대해 RMC 스포츠는 사우디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파리 생제르맹 팀 훈련 사진을 보면요. 일단 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무스죠. 하무스 사진이 3장이 나오고요. 또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사진을 보더라도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진들을 보더라도 네이마르와 베라티는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SNS에
이제 훈련 영상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빨간 조끼 입은 팀과 초록 조끼 입은 팀 간의 미니 청백전 같은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더라도 심지어 그 영상에는 베르나트와 헤나투 산체스 같은 그 전력 외라고 얘기했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은 네이마르와 베라티는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어요. 전력 질주에서 그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정상 폼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빨간 조끼가 바로 이제 이강인 선수거든요. 마르키뉴스가 앞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RMC 스포츠에서 네이마르와 베라티한테 떠나라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설마 그랬을까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 자체는 원래부터도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판매하고 싶어 했던 건 맞아요.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려고 했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뭐 심지어 그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황금기를 구가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베라티 같은 경우도 엔리케 감독이 워낙 좋아하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리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통보했다, 이 말이 조금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키프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한, 프랑스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부합시 다음으로 공신력이 높은 걸로 유명한 로이탄지 기자조차도 기사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더 이상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이 기사는 사실 그가 로이탄지 기자만 쓴 게 아니고요, 다미앙 드고레 기자랑 둘이서 이제 공동으로 쓴 기사입니다. 근데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 드리자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RMC 스포츠와의 내용이랑 이제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내용들만 얘기를 하자면요, 엘리케와 이제 캄포스 단장이 네이마르, 베라티, 에키티케, 베르나트를 불러서 파리 생제르맹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까지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떠나고 싶어하는 네이마르와 그리고 떠나는데 반대하지 않는 베라티는 구단의 통보에 놀라지 않았지만, 에키티케는 약간 놀라긴 했다. 에키티케는 본인이 방출 명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단이 새롭게 정의한 팀의 뼈대는 구단을 위해 몸과 정신을 무장하는 선수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모두 내보낼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이 얘기인 즉슨 네이마르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했죠. 또 이제 베라티도 떠나는 거 합의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그 아리랄이 현재 그 베라티 영입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베라티가 동의한 상태라고 해요. 문제는 아직 파리 생제르맹과 아리랄의 이적료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끌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 떠나고 싶은 선수들은 떠나라, 이 소리인 겁니다. 팀에 헌신하지 않을 선수는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얘기를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자인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한 얘기인 건데요. 마테오 모레토는 이제 라리가 담당 기자다 보니까 이제 루이스 엔리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뭐냐면요, 루이스 엔리케에게 네이마르 문제는 그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와 같지 않다, 현재 둘의 관계가 바르셀로나 시절과는 다르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이적을 원한다면 엔리케는 이를 막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엔리케는 육체적으로 경쟁하고 자신을 돌보기를 원하는 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딪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몸 관리가 잘 되는 선수들을 원하고 있는데, 네이마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 네이마르와 베라티는 매 시즌마다 절반 가까이 부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으로 많이 빠지는 리스크가 있는 선수들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뭐 네이마르는 아직까지 뭐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를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은 문제는 연봉 셀러리 캡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뭐 첼시는 네이마르를 원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했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그 사우디와 MLS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가 그쪽으로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답보 상태인데요. 현재 그 베라티 같은 경우는 아리랄이 원래 그 3천만 유로에서 옵션 포함하면은 4천만 유로까지 이적 제안을 한 상태였는데, 그거는 이제 파리 생제맹이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은 아리랄이 4,500만 유로로 이적료를 인상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은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맹 회장은 베라티를 4,500만 유로에는 판매할 수 없다 하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현재 그 파리 생제맹이 원하고 있는 베라티의 이적료는 8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베라티는 사우디 이적에 동의를 했다라고 한 거고요. 다만 구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어쨌건 이렇게 그 방출시키려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새로 이제 팀에 가세하는 선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덴벨레는 사실상 메디컬 테스트랑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그 바르셀로나 단장인 알레마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스망 덴벨레는 파리로 간다, 이적 협상은 마무리가 됐다, 우리는 단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될 뿐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키프에서도 덴벨레가 목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다면은 5년 계약에 사인할 예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이 프랑크푸르트 간판 공격수인 무아니 영입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레키프에서는 파리 생제맹이 헤나투 산체스와 그리고 에키티케 두 명 다 방출 명단이죠. 이 둘을 포함시켜서 무아니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에키티케는 랑스 이적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 그 파리 생제맹이 FFP 룰 때문에도 곤살로 하무스도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선임대 완전 이적 옵션으로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선수를 끼워서 이적료를 낮추겠다는 뭐 그런 포석인 거죠. 이런 가운데 그 스카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레텐버그 기자는 에키티케가 무아니 대체자로 프랑크푸르트의 영입 후보인 거는 맞다, 하지만 보도된 바와 같이 프랑크푸르트는 무아니의 이적료로 1억 유로 플러스 부가 옵션을 요구하고 있다, 선수 간 수합 거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에 와히 또한 흥미로운 영입 후보이다, Y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Y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프랑스 리그왕에서 많은 골을 넣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팅이 열렸다, 그러니까 Y 관련한 미팅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더 많은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르더 브레멘 간판 공격수, 독일 대표팀 공격수인 필크루크와 프랑크푸르트는 뜨겁지 않다, 즉 필크루크는 프랑크푸르트의 영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플레텐버그 기자가 이걸 올린 게 한국 시간 8일 새벽 4시 이 얘기 즉슨 현지로는 7일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8일 밤 9시 40분, 그러니까 뭐 현지로도 8일인 거죠. 이거는 7일이 아닌. 하루 뒤에 슈포르트 아인츠의 프랑크푸르트 전담 기자인 크리스토퍼 미헬이 뭐라고 했냐면요, 무아니 뉴스라고 해가지고 파리 생제맹은 무아니를 구애 중이다, 그의 뒤를 이을 후보 1위는 에키티케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정보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료 플러스 선수 추가도 더 이상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은 파리 생제맹이 돈이 없다는 거를 프랑크푸르트도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끼워서 이적료를 조금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에키티케어를 포함을 시키더라도 여기 헤나투 산체스 얘기는 없잖아요. 즉 프랑크푸르트는 헤나투 산체스 영입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에키티케는 분명히 프랑크푸르트의 영입 대상이니까 에키티케 넣어서 이적료를 낮출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저는 한 2천만 유로 맥시멈 그 정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전히 8천만 유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파리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르낫도 방출 대상에 올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엘리케 감독이 구단의 미래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는 방출 명단에서 이 로프트라는 게 다락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프랑스에서는
입장에서는 방출대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를 이제 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드락슬러라던가 뭐 다양한 선수들이 거기서 현재 훈련 중에 있는데요. 음바페가 이제 로프트에 갔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로프트에 있었던 디알로가 로프트 떠나서 1군 명단에 재합류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디알로 같은 경우는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리카 에르난데스의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베르낫을 판매하니까 디알로가 올라오게 됐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쩌면은 디알로의 1군 훈련 명단 합류가 베르나트의 이적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로익 탄지 기자와 이제 드고레 기자가 파리 생제맹의 로리앙 개막전 레키프 예상 라인업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일단 제목이 뭐냐면요. 파리 생제맹은 4-3-3에서 로리앙 상대로 이강인을 전방에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제목은 올 여름 파리 생제맹에 안착한 이강인은 토요일 밤 9시에 있을 로리앙과의 리그안 개막전에서 LDK 4-3-3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내용은 이제 본문 내용은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수요일 아침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는 동안 엘리케 감독은 토요일 로리앙을 상대로 선발 출전할 11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전술적 실험을 수행했다. 수비에서는 누누 멘데스와 프레스네 킴펜베가 부상으로 없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 아슈라프 하키미와 마르키뇨스,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가 수비진을 구축해야 한다. 중원은 우가르테가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와 함께 위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케 감독이 깜짝 놀랄만한 공격진을 내세울 수 있다. 화요일 새 소속팀과 함께 첫 훈련을 소화한 하무스는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에 둘러싸여 발을 맞춰야 한다. 공격 3톱을 형성할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레르보다 이강인이 더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레키프 보도에 따라서 개막전 예상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요. 일단 뭐 하무스가 최전방에 서고요. 좌우 윙에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설 걸로 보이는데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에 설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돼요. 다만 수비 라인에 슈크리니아르와 마르키뇨스 그리고 좌우 풀백에 리카 에르난데스와 하키미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키미가 사실상 위처럼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이강인이 오른쪽에 서면서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원은 우가르테를 중심으로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가 구성할 걸로 보이고 골문은 돈나룸마 골키퍼가 지키겠죠. 다만 이제 뭐 덴벨레라던가 무아니가 팀에 가세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뛰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이르 에메리 그리고 또 이제 은두루, 파비안 루이스 등이 중앙에 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강인은 상황에 따라서 측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